참 요즘 아이들이 무섭다는데요. 초등생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10대 또래 아이들이었는데요. 뭐 10대도 나이 나름이기 때문에 이 아주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을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주 앳돼 보이는 학생의 얼굴에 피가 아주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둘러싸인 학생들이 손으로 때리고, 이마도 치고요. 저 울긋불긋한 게 피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코에서 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가 닦아주긴 하는데 옆에서 네. 닦아주긴 하지만 그 폭행은 멈추지 않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자세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욕설도 굉장히 많이 내뱉습니다. 자, 주변에서는 또 다른 학생들이 지금 잘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요. 지금 서로를 이 학생을 때리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학생은 그냥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분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제 SNS상에 이제 올라와서 저렇게 삽시간에 퍼지게 됐는데 임방글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그 피를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습니다만 화면상으로 봤을 때요. 앳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등장 인물들이.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기서. 지금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학생 초등학교 6학년, 13살 초등학생입니다. 자, 피해자 13살이고요. 가해 학생 1살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이 지금 네. 저 학생에게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네. 3일 전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경 네. 수원시에 있는 모 노래방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저 영상을 찍어서 이제 SNS에 올려서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데요. 네. 저들은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네. SNS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메신저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네. 메신저로 좀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좀 하다가 직접 만나자 해서 만난 자리에서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영상을 흐릿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 학생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대꾸도 하지 못하고 맞기만 하고요. 그리고 저 가해 학생들 때리고 한 명의 학생, 남학생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건데 아무래도 혹시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어린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을 상대로 저렇게 좀 끔찍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화면만 봐도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반항, 저항조차 하지 못한다는 정황을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대체 김은배 팀장님,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바로 한 살 아래 6학년짜리 이 여학생을 저렇게 집단으로 폭행한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렇습니다. 중학교 1학년도 어린데 네. 7명이랄까 뭐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7명이서 자기보다 1년 아래인 초등학교 6학년을 폭행을 했어요. 근데 네.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아니면은 만났을 때 반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어른들도 반말하면 다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어린 학생들도 서열이 있기 때문에 1학년 후배가 나한테 반말해 이것도 있었고 네. 또 그 피해자 그 학생이 네. 그 남친이 있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 학생한테 아마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왜 남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내냐. 그러니까 아마 이 가해 학생들이 한 명, 두 명이서는 폭행을 못하고 네. 여러 명이 뭉치게 되면은 상승 효과가 나니까 네. 그 피해 학생을 불러서 7명이서 집단으로 폭행.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은 네. 어린 사회에도 보면은 한두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무슨 일반 뭐 조직 폭력배처럼 네. 7명이 뭉쳐가지고 폭행했기 때문에 네. 사안이 더 중대하고 큰 겁니다. 네. 저 영상이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피해자가 무슨 저 영상을 올리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강성신 변호사님, 그러면 저 영상이 알려지게 된 배경 과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현재 SNS에서요, 이제 06년생으로 추정되는 이제 다수의 인원들이
보시다시피 한 여학생을 이제 폭행을 하고 네. 영상에 보기에도 굉장히 출혈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심하고 영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러한 SNS가 퍼지고 나서 이제 청원이 올라왔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그래서 그 영상 속 가해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이제 용기 있는 자들이 청원을 한 겁니다. 청원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네. 이 학생들은 필히 엄중 처벌이 당연히 돼야 되고 네.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네. 어떠한 죄가 성립되어 본인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네. 그리고 폭행당한 피해자 여학생의 인권을 몰락시킨 것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라고 글이 올라왔고 현재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 영상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당한 이 학생은 속수무책으로 그 가해 학생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무슨 저항조차 못했잖아요. 무슨 영상을 찍었겠어요. 그런데 저 영상을 찍은 게 누가 봐도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찍었겠죠. 그런데 저것을 자기들끼리 돌려봤나 봐요. 그 영상을 본 저 가해 학생의 지인이 우연히 SNS에 올리면서 이게 삽시간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벌에 처해주세요. 오늘 오전 8시 기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이 2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분노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정말 정녕 중학교 1학년생들이 한 짓이란 말입니까? 이 행동이 성인 조폭 뺨치는 행동이에요. 어디 노름에 가둬놓고 피가 철철 나도록 안면을 구타합니까? 이런 행동을 한 게 중학교 1학년들이에요. 그런데 대체 경찰은 이 사건을 어디까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뭐 댓글 달고 하면은 댓글 단 사람하고 뭐 메신저를 주고받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는 아닌 거죠. 만난 건 처음이죠, 그날. 메신저 상으로 다툼이 있었으니까 우리 만나서 뭐 잘 마무리 짓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의심 없이 갔던 것 같아요. 공동 폭행이었는데 뭐 피해자 상태 봐서는 뭐 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 폭행보다는 상해가 좀 더 세니까요. 인터넷상이나 댓글상으로 피해자나 가해자 신상이 노출되고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떤 개인정보나 잘못된 사실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김동철 원장님, 요즘 보면요. 아이들의 일탈 행동이요. 성인 뺨치게 정말 극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자신한테 1년 선배인 자신한테 반말한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있는 남학생한테 왜 문자 보내? 이게 폭행의 이유였대요. 자,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작은 사건, 작은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 사회의 문화가 또 그렇게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치라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팀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형태가 꼭 조폭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이제 집단 폭행과 집단 범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링 범죄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링 범죄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한 명이 지시를 내리고 네. 그 지시를 받은 행동원들이 폭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요즘 청소년들이 본인에 대한 그룹에 대한 우월성 그리고 또 어떤 집단에 대해서 뭐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사진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든요. 네. 그래 이걸 숨기지 않고 전쟁의 전유물처럼 본인들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키우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 얘기 중에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네. 혐의가 공동폭행이었는데 피해자 상태를 봐서 상해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범행의 고의 자체가 때렸다는 것 자체가 뭐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였는지 혹은 단순히 폭행을 하고자 하는 고의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폭행이 될지 아니면은 뭐 상해죄를 적용할지 여부가 갈릴 것 근데 같아요. 구분될 수는 있어요? 네, 구분이 될 수 있죠.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신체 기능이 손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상해죄의 적용이 가능 여부가 갈리고요. 네. 그리고 단순 폭행죄보다는 상해죄가 더 법정형이
가중되고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안을 더 들여보고 뭐 재판부의 판단도 필요하겠지만 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해를 했고 그 피를 막 또 흘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여지면은 이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추정컨대 이 피해를 당한 여학생의 이 피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을 거예요. 보세요. 코피가 날 정도로 안면을 만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든 부상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만져서는 코피가 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정도인데 지금 피해 정도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앞서도 영상에 보면 흐릿하지만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이 목소리, 노래를 태연히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로 지금 입건된 이 학생들은 모두 죄다 여학생이고 7명이랍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남학생도 있었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왜 그 학생들은 그 장소에 있었는데도 죄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냥 좋은 관계에서 노래방을 가서 남학생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노래를 안 부르고 있던 여학생들이 뭔가 어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애를 때려야겠다라는 뭐가 있어서 그때 이제 그 피해 학생을 막 때렸다. 남학생은 전혀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 남학생도 어떤 저는 공동상해로 의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공동상해의 어떤 공범으로 인정하기 좀 어렵죠. 공동상해가 되려면 뭔가 이 아이를 때리고 다치게 해야겠다라는데 어떤 모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의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 이 여자애, 이 초등학생을 노래방 가서 한번 혼을 내주자. 아까 제 개인적으로 추정했던 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너는 노래를 불러.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이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면 이 남학생 또한 당연히 공동상해의 공범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가해 학생들이 모두 여학생이고 7명이래요. 지금 경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배 팀장님,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인계했다는데 생경한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년 불러 심사원은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법원에 달리는데 네. 일단 소년들을 거기 보내게 되면 한 달간 정도 있으면서 분리를 해서 재판을 하는데 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06년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 14세가 안 됐어요. 네. 14세 미만 있으면은 법률적으로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마 조사하더라도 피해자 신문 조사를 안 받고 진술서를 받을 거예요. 제가 소년반장을 있을 때도 형사 미성년자는 피심을 안 받고 진술서, 네. 신문 안 찍는 거예요. 전과 안 올라가요. 네. 한 다음에 법원에 소년으로 넘겼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일단 7명이 사안이 크기 때문에 네.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보내서 네. 아마 거기서 보초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 명령 네. 그런 걸 아마 내릴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집에 교환 안 시키고 거기에 그 일종의 소년 구치소니까 네. 거기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재판을 받아라 하고 보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아봤더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가해 학생들 부모들까지 와서 일단 조사를 다 받았대요. 뭐 지금 피해자와 피해 학생과 피해자의 부모한테까지 사과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모 입회하에, 부모 동석하에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금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이 영상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게 되면서 이 영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영상에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이 신상 정보를 함께 써내려간 글들이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는 잘못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해자들이 아닌 다른 죄 없는 사람이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피해를 얻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영상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지금 SNS상에 돌아다니는 그 영상 속에는 이 피해 학생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피를 흥건히 흘리고 있습니다. 아하. 이 학생이 또 앞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맞아요. 사회생활 해야죠. 예, 진짜. 이 피해자의 얼굴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까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좀 의미 있는 진단 짚어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그렇죠. 제가 피해자라면 제가 알려주는 거 원치 않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나이도 네. 굉장히 어려요. 초등학생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잘못된 사실, 특히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가해자다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잘못된 거다. 이거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고요. 그게 진짜 맞는 정보다. 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 측에서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틀린 정보든 맞는 정보든 무차별적인 신상 유포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